안녕하세요. 참조은행TV 김윤관입니다. 오늘은 이제 경매 말고요. 일반적인 상식, 계약에 관한 상식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많은 일들이 분쟁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제 계약금 계약을 하고 나서 해제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거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요즘같이 이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할 때입니다. 매도하고 매수분이 계세요. 아니면 임대, 임차가 있겠죠. 매도, 매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매매를 가지고 한 5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그래요. 5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매수하실 분이 공인중개사무실에 오셔가지고 내가 어디 아파트를 사고 싶습니다. 한 5억이면 사고 싶은데 찾아주세요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분이 매도자한테 전화를 합니다. 파실 분한테 전화해서 몇 동 몇 호 5억이면 사실 분이 계시는데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매도인이 팔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계약이 서로가 성립이 되겠죠. 그때는 이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매도 매수분한테 계약금 그리고 계약 언제 하고 매매대금 5억 그리고 잔금은 언제쯤 이 일반적인 내용들을 써서 보내줄 겁니다. 그리고 계좌번호 달라고 하겠죠. 계약이라는 거는 서로 매도 매수가 서로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면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좌도 줬어요. 매수인이 계좌에다가 입금을 합니다. 입금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계약금에 관한 계약이 성립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계약하고 계약금의 계약이 뭐가 다르냐 하면요. 계약이라는 건 그냥 의사표시만 일치하면 성립되는 게 계약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그리고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았어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냥 계약 자체 내에서는 어떻게 깰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계약을 깨려면 계약금에 관한 계약이 성립이 돼야만 그때부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한다든지 계약금을 포기해야 된다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작성하지 않았어도 그리고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았어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고요.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으면요 절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계약금이 지급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 한은 계약 해제가 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게 원칙입니다. 원래는요. 그리고 계약이 일단 성립됐다. 만약에 이제 계약이 성립됐어요. 이제 계약금도 들어갔어요. 계약금에 관한 계약금 들어갔는데 원래 보통 5천만 원, 5억에 대한 10%, 5천만 원이 입금이 되고 계약이 성립되겠죠. 그런데 평소에 보면 우리가 계약금 일부 1천만 원, 바로 계약서를 못 쓰니까 계약금 일부 1천만 원 입금하고 나머지 계약금 4천만 원은 계약서 쓰는 날 주겠습니다 라고 하고 갈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문자를 서로 보내고요. 또 문자에다가는 만약에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이 위반하게 되면 계약을 포기한다라는 이제 문구들을 넣을 거예요. 넣는 분도 있고 또 안 넣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얘기들을. 그 문구는 바로 해약금 조항이에요. 저희들 계약서에 보면 5조, 부동문자 5조에 아마 해약금 조항이 있고요. 바로 6조에는 위약금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약금하고 위약금 조항은 좀 이따 이야기를 하고요. 일단은 계약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계약금 계획이 성립됐는데요. 계약금 일부만 들어갔잖아요. 계약금 일부만 들어갔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금 전부가 들어갔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계약금을 5천만 원 하기로 했잖아요. 10%인. 그럼 5천만 원을 하기로 했으면 매도인이 만약에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라고 하면 1천만 원만 받았지만은 그 4천, 나머지 안 받은 4천 더하고요. 자기가 받은 돈 1천만 원까지 보태서 6천만 원을 반환해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고요.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1천만 원만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나머지 계약금 4천만 원도 입금을 해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매수인들은 내가 1천만 원 넣었으니까 그래 나 1천만 원 포기하고 끝낼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게 법적 분쟁이 생기지 않아서 그런 거지, 원래는 법적 분쟁이 생기게 되면 나머지 돈까지 전부 다 입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를 원할 때는 우리가 계약금 전부 받아서 배액상환 받잖아요. 매수인도 똑같은 입장인 거예요. 자기가 계약하기로 한 전부를 입금하셔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고요. 교부자가 계약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의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판례를 보면서 이야기할 건데요. 자, 그래서 계약금은 보통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하는 5조의 해약금으로 추정을 합니다. 해약금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해약할 수 있는 금액이라 이거죠. 해약금이라는 게. 그러면 해약금이라는 건 뭐예요? 계약금을 가지고 해약금이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5억짜리라면 계약금 10%잖아요, 보통. 그러면 그 10%인 계약금이 들어와야만 해약이 된다라는 거를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고요. 또 계약금은 위약금이 아닙니다. 위약금 조항은 6조에 있어요. 그 위약금은 별도로 약정해야만 된다 이겁니다. 이게 손해배상에 관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델하우스라든지 이런 데 가보시면 가계약이라는 이야기들을 가끔 합니다. 또 상가 뭐 이런 거 분양할 때 가보시면 가계약이라는 이야기를 가끔 하시는데, 가계약이라는 거는 보통 없어요. 보통 없는데, 일반 분양이나 이런 데서는 가계약 이야기를 가끔 하시더라고요. 갔는데 뭐 몇 호 몇 호실이 남아있는데 그거를 하세요 라고 이제 할 거예요. 모델하우스나 이런 데서 결정 못 했는데, 그러면 사장님 그러면 일단은 찍어놓고 가세요. 그래서 결정하시면 내일 계약금 10% 갖고 오세요. 아니면 뭐 500만 원을 갖고 오세요. 1000만 원 갖고 오세요. 얘기를 할 겁니다. 계약서 작성하는 날 나머지 10% 입금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때 100만 원이든 200만 원 보통 걸고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옛날에. 그때 그것이 바로 가계약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계약금은요, 돌려주기로 했다. 만약에 내가 내일 안 한다고 하면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찍고 왔는데 이건 돌려받을 수 없다 라고 거기서 이야기했다면 돌려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계약이라는 이야기는 보통 요즘은 쓰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있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요. 부동산은 뭐 아파트 사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근데 결정도 대출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몰라요. 그럴 때 그렇게 조건을 걸고, 내가 500만 원을 걸고 갈 테니까 내일 내가 은행에 가서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된다고 하면 계약을 진행하고, 안 된다고 하면 계약금 500만 원을 돌려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오케이가 떨어지면 그때는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면 절대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계약금 아까 일부라고 그랬잖아요. 1000만 원이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돼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판례가 바로 2007-736611 판결이에요. 이 판결이 있습니다. 계약금 계약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약속된 계약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 한 매도인이나 매수인 모두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판결문입니다. 2014-231378 판단, 대법원 판단이에요. 이 판례니까 뭐 적어놓으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해제권 행사예요. 이제 해제를 하고 싶어요. 막 계약을 하고 갔는데 내가 1000만 원을 받았어요. 매도인인데 봤더니 가격이 막 오르고 있네요. 해제를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수인이 계약금 전부를 걸었던, 계약금을 안 걸었던, 계약금을 안 걸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가 안 들어왔을 때는 전부를 입금이 돼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했잖아요. 입금이 안 됐을 때는 내가 계약금에 대한 전부를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만 걸었지만 아까처럼 6천만 원을 제가 공탁을 하다든지 상환해 주면 돼요. 그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매수인은 전부 다 입금을 해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고, 매수인은 중도금 기일 도래 전에 중도금을 먼저 지급했다.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이 성립된 이유입니다. 이거는 계약서도 작성했다고 보고요. 전 중도금 날짜를 정할 때도 있고 중도금 날짜를 정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잔금으로 바로 넘어갈 때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매수인이 중도금 기일이 되질 않았어요. 안 했는데 막 가격이 막 올라. 그럴 때는 미리 그 계약을 막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미리 입금을 해도 된다 이겁니다. 중도금 기일 전, 아니면 잔금 일부 전에 일부를 입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입금해서 해제를 막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대법원 2002-46492 판결문에 있습니다. 요거 판결 이해하시면 되고요. 똑같아요. 지금 요 밑에 판결은요, 뭐냐면 만약에 매도인 입장에서도 매수인이 기한이 되기 전에 입금을 하면 내가 해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가격 오르는 걸 매도인이 먼저 알았어요. 그러면 매수인한테 나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라는 의사표시를 확실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내가 해약금을 배액해서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통보를 한다면, 그때 통보받은 이후에 매수인은 그 해제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매도인을 위해서도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사에 반해서 이행할 수 없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확실한 계약 해제를 표시했다면 매수인이 그 전에 입금을 한다 하더라도 계약 해제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
것이 바로 이야기고요. 매수인은 언제든지 중도금을 지급하여 매도인이 계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막을 수가 있고요. 반대로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좌부터 폐쇄해야 되고, 매도인이 일단 받은 금액의 2배를 준비하지 못하였더라도 구두로라도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하면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일괄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 판례인데요. 이게 매도인이 배액 배상하기 전에 매수인이 중도금 입금에 관한 사항, 잔금 입금에 관한 사항인데, 판례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요 중도금이나 잔금을 입금하는 것이 가능하다. 매수인이 입금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꼭 날짜가 아니어도요. 그래서 매수인이 미리 입금을 하면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액 상환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판례들이 지금 요 판례가 있고요. 그리고 매수인이 미리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도인이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확실히 한 경우 기한 전에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했다 할지라도 매도인의 계약 해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 바로 요 관련 판례에 있습니다. 이거 서로 반대되는 의사죠. 중도금이든 잔금을 미리 입금을 하면 계약 해제를 막을 수 있고요. 그 돈이 들어오기 전에 매도인이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매수인에게 확실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공인중개사무소에 전달을 해달라고 해서 매수인한테 전달되는 순간 매도인은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수인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기 때문에 돈 입금할 수가 없다라는 것들이 이야기예요. 이제 계약 이행의 착수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계약 이행 착수 이전에 계약 당사자가 스스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해제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매수인이 꼭 여기를 입주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것 때문에 다른 걸 만약 대출을 실행했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매매를 했다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이 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요, 해제권을 배제하는 특약을 넣으시면 됩니다. 계약서의 특약에 이 계약은 해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계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는 불가능하다라는 이런 특약을 넣는다면 계약 해제를 절대 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계약 이행에 착수가 있고서는 해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깰 수 없습니다. 계약이 이행에 착수라는 건 뭐냐면 중도금 일부가 입금됐다든지요, 전부가 입금이 됐다든지, 아니면 잔금 일부, 아니면 매수인이 뭐 대출을 실행했다든지, 매수인이 만약에 소유권을 안 넘어갈 때는 매도인이 인감이라든지 이런 걸 떼가지고 소유권에 관한 모든 서류를 갖춰서 왔을 경우에 그때는 계약이 이행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계약을 깰 수가 없는 이행의 착수로 봐야 된다라는 뭐 그런 판례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계약 이행을 착수하기 전에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고요. 해제권 행사를 만약에 배제하고 싶다라면 배제 특약을 넣는다고 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해약금이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위약금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약서 5조에 보면 해약금 조항이 있어요. 매도인은 계약금 100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해약금 조항이 있고요. 위약금 조항은 제가 손해배상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미리 약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금액이 너무 과하다 싶을 때는요, 법원에서 감액이 가능합니다. 감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특이하게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얼마를 지급키로 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위약금을 손해배상 금액으로 정해가지고 지정할 수 있는데, 만약에 위약금 조항을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뭐 돌려받을 수도 있고요, 법정으로 해가지고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약금은 법원에서 감액될 수 있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위약벌이라는 거는요, 매도인 입장하고 매수인 입장이 똑같습니다. 매도인이 현재 있는 집을 팔고 내가 다른 집을 샀어요. 그래서 이 돈을 받아서 계약도 하고 중도금도 치르고 잔금도 치러야 됩니다. 그럴 때 만약에 매수인이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되세요? 큰 손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위약벌 조항을 특이하게 넣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거에 대한 손해를 미리 막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매수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른 집을 팔고 이 집을 샀는데 이 집에서 만약에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 통보를 해버리면 갑자기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또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를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때 계약을 하면서 이 집을 사서 성공적으로 소유권을 가져왔으면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괜찮은데, 만약에 샀는데 여기서 계약 해제 통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집을 또 살려고 하니까 해제 통보 받고 다른 집을 살려고 했더니 내가 배액 받은 거 외보다도 더 많이 가격이 올랐어요. 그럴 때는 크나큰 손해를 입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약벌 조항을 넣으면 서로 간에 불리한 거를 막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액수를 법원이 감행할 수가 없는데요. 단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는요,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판결에 관한 이 판결문 같은 건데요. 위약금과 별도로 약정에 따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위약벌에서 정한 금액보다 실제 손해가 더 큰 경우는 손해를 입증하면 추가
추가 청구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근데 이건 이제 뭐냐면 특약상에 지정할 때요, 채권자 이익이 빈해가지고 너무 뭐 과도하게 이런 위약벌을 정하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맞게끔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외에 뭐 더 큰 추가로 입었다면 위약벌로 금액을 더 청구할 수 있다는 거 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보통 특약에도 어떻게 명시하냐면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 집을 매도든 매수든요, 이 집을 사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처분해서 이 집을 꼭 사야 된다, 이 집에 꼭 입주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계약이 이행이 안 된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비로 위약벌로, 그러니까 위약벌로 얼마를 물어주기로 한다. 내가 저기서 손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크게요. 그거를 여기서 확보해 놓는 겁니다, 미리. 매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집을 팔면서 다른 집을 샀는데 거기는 15억짜리였고 여기는 만약에 10억짜리였어요. 그럼 여기 1억 5천 계약금 걸었는데 여기는 1억밖에 못 받았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포기해버려봐요. 그러면 여기 나는 1억 5천 걸었는데 저기 또 포기해야 되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정해놓는 거니까 이런 것들 잘 판단해서 특약에다가 나는 꼭 계약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위약벌 조항, 위약금 조항 같은 거를 확실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위약금 조항 넣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내가 깰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게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너무 긴 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즘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계약금을 가지고 해지하는, 부동산 계약을 해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판례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계약금 전부가 들어가지 않는 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는 거 하고요. 계약금 일부만 들어왔을 때는 전체 계약금 전체에 대해서 포기가 돼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그리고 이행에 착수되기 전에 매수인 쪽에서 계약을 해제를 막기 위해서 중도금이라든지 잔금 전에 입금할 수 있다는 거, 미리 입금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기 싫으면 처음부터 특약에 계약 해제 배제권을 특약에다 명시하는 것이 좋은 거고요. 매도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약을 해제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중도금 날짜, 잔금 날짜가 있을 때 그 기일 전까지는 입금을 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그런 특약을 넣는다면, 아무리 매수인이 중도금 기일 전에 넣었어도 그런 특약이 있을 때는 이행에 착수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매도인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또 매도인 입장에서 가격이 오르고 있을 때 더 오를 것 같아요. 지금처럼 세종시처럼 행정수도 이야기가 막 갑자기 빗발치게 나왔다. 그럴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매수인이 계약 해지를 막으려고 막 입금하려고 할 때 미리 매도인이 내가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액을 상환할 테니까 입금하지 마세요 라고 통보하고 배액을 상환하시면 계약의 해제를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매수인이 이행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 중요한 이야기니까 판례 같은 거 여기 제가 써놓은 거 잘 보가지고 나중에 혹시 분쟁이 생기면 그 판례 조항들 찾아보시고 그걸 근거로 소송이라든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소송하시는 것보다는 서로 원만한 관계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매도인 분들 어지간하면 팔았으면 그냥 소유권 넘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조금 더 받자고 계약을 해제해서 서로 간에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중간에 해제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복비는 어차피 나가는 거거든요. 서로 좋은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촬영했으니까요, 보시고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경매 물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